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목포에 있는 성옥기념관입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갤러리가 안에 있어요. 네, 저는 오늘 340년 된 소나무를 외부에서 보려고 여기 목포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것은 균근균의 효과를 나무를 이렇게 보고 저희가 확인할 거고, 또 유성호 원장님이신 나무병 원장님을 보고 같이 나무를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토양이 이 나무에 적합한지 진단하는 방법 같은 것을 오늘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소나무가 340년 됐다는 소나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쪽에 온 이유는 이렇게 큰 나무 어떻게 이식하는지 설명 한번 드리고요. 균근균 처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유명하신 유성호 병원장님 모시고 저희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원래 이 소나무는 2020년도에 6월하고 7월 54일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돼서 여기가 한 30cm 지표면에서 30cm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물이 차가지고 결국은 뿌리가 100%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잎이 전부 제피스로 싹 변했어요. 볏짚으로.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뿌리는 100% 싹 고사가 되어버렸어요. 갈색으로, 그 흑색으로 변하면서 전부 다 뿌리가 싹 고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나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8월 2일부터 이제 착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것을 진단하기 전에 이게 우선 기본적인 것을 장비를 가지고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 보고 오고라고 합니다. 이 오고는 여기서 가장 잘했어도 여기까지 20cm 정도 돼요. 그래서 20cm 정도만 다시 흙을 파서 이게 흙이 어떤 상태인가를 토색첩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것은 여기 흙 해색에 들어간 거나 갈색 토양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20cm 했기 때문에 그 밑에 40cm를 다시 올려가지고 흙을 넣어가지고 토색첩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떤 흙이란 것을 정확히 이제 감지를 했으면은 그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산도가 이것이 산성 땅인가 알칼리성이 땅인가 중성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산도를 정확히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도가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작업이 여기가 이게 복토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가 다밥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견밀도를 꽂아가지고 그 측정치를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후세 진단기. 후세 진단기를 제가 이제 이것은 0점 처리를 해놨어요. 순스메터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켜고 이 두 개의 바늘을 나무한테 이렇게 찔러요. 이게 나무 청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무 청진기. 그래서 그 이제 수치를 보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찔러야 됩니다. 동쪽하고 서쪽하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래서 네 군데에서 어디가 상태가 안 좋은가를 확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마지막에 이제는 그러면은 안에 있는 EC 전기 전도로가 EC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부식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염류 성분이 깔려 있는가, 또는 이게 안에 이게 토양 속이가 물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과습인가 건조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양 요것을 메타기를 가지고 이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면은 정확히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전체적인 이 나무의 토양을 관련된 전체적인 것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이 됩니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이 가에 있는 분이 이제 이게 가에서부터 작업은 가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파 들어갔어요. 한번 가에서부터. 그렇죠. 요것이 경기도에서 이거 이시가지고 온 지가 이것이 지금 한 6년 됩니다. 6년. 아, 이 나무가 경기도에서 왔어요? 경기도에서 이게 원래는 이운동 이게 집이 경기도 사세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소나무가 아주 이쁘고 그러니까 목포로 이렇게 이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몇 년 안 돼서 이게 2020년 6월하고 7월에 54일간 이게 장마가 돼서 결국은 과습 피해로 뿌리가 100% 싹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장비를 가지고 이 나무의 토양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부 파악을 한 것이죠. 파악한 다음에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뿌리가 없으면은 뿌리에서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빨아서 흡수해서 이게 올라가야만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햇빛하고 그 다음에 H2O하고 세 가지가 올라와서 이게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이 안 올라갈 때 탄소 동화작용을 못 해가지고 갈색으로 변해서 거의 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위적으로 연명 시비를 우리가 실시를 한 것입니다. 연명 시비. 이 연명 시비는 두 가지 있어요. 스피드하고 별로 또 하나는 이게 요소 연명 시비하고 0.1에서 0.3% 정도 이게 희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이것이 뒤에 이제 이게 암모늄인데 암모늄이 지용성이에요. 오래 갑니다. 그것이. 그 뒤에는 한 2, 3일 뒤에는 질산으로 바뀌져 가지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0.3%를 계속 2주 간격으로 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상은 이렇게 물이 올라가지 않는데 증산은 계속 온도가 높아지면 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증산을 하지 못하게끔 증산 억제제를 살포를 한 것이죠. 크라운카바라고 그것을 2주 간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명 시비를 그것도 이제 두 종류를 2주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살포해 주신 거죠? 네,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직접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나무에다가 인산제하고 칼륨하고 직접 칼슘제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직접 꽂아요. 평행으로 꽂습니다. 네. 그래서 평행으로 꽂아서 수간주사. 네, 그렇죠? 수간주사. 여기 이게 캡슐제로 되어 있어요. 그 캡슐제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이 피목, 요거 사이가 피목이에요. 요 피목에다가 꽂아서 사이사이에. 예, 꽂아서 결국은 이게 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인산은 뿌리가 나오게 하는 그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 영양제를 준 거예요. 아, 그렇죠. 활용제는 기공을 개폐하는 데 기여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무가 이게 H2O가 안 올라와도 이 영양분 가지고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사전에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 파이프 왜 꽂아놨을까요?